안녕하세요. 오늘 엑스플레이너에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의약품 추적 시스템인데요. 모든 약에 디지털 신분증이 생긴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지금 먹는 이 약, 정말 안전한 걸까? 우리는 보통 약국에서 받은 약을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하잖아요.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조 의약품은 정말 심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위조 의약품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. 그냥 효과가 좀 없겠지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. 아예 잘못된 성분이 들어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. 이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공중도관 시스템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는 기술적인 해법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모든 약에 어떻게 디지털 신분증이 생기는지, 그리고 이 작은 점 같은 정보들이 어떻게 거대한 데이터망으로 연결돼서 결국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에서는 DSCSA, 우리말로는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해법을 내놨습니다.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. 약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.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투명성에 있는 겁니다. 약을 만드는 제조서부터 중간에 도매상, 그리고 마지막 약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서 이 약이 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, 이걸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만 가짜 약이 끼어들 틈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복잡한 유통 과정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? 그 해결의 첫 단추가 바로 저희 두 번째 섹션의 주제입니다. 바로 시리얼라이제이션, 우리말로는 일련번호 부여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모든 의약품에 고유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시리얼라이제이션.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.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약 한 통, 한 통에다가 저마다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똑같은 번호를 가진 약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. 바로 이게 모든 추적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. 그럼 그 디지털 신분증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고요? 바로 이 작은 2D 바코드입니다. 언뜻 보면 그냥 네모난 코드 같지만 여기에는 제품을 식별하는 코드, GTIM부터 유효기간, 생산 단위 정보인 로트 번호,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 일련 번호까지 이 약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디지털 신분증을 구성하는 코드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미국 DSCSA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이 디지털 신분증은 4가지 핵심 정보가 모여서 완성됩니다. 미국 내에서 쓰는 의약품 코드인 NDC, 그리고 각 제품만이 가진 고유한 일련 번호, 또 생산 단위를 나타내는 로트 번호와 유효기간, 이 4가지 조각이 퍼즐처럼 모두 모여야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신분증이 탄생하는 겁니다.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NDC와 GTIN의 관계입니다. NDC는 미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하자면 국내용 신분증 같은 코드고요. 반면에 GTIN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표준입니다. 마치 국내용 신분증과 국제 여권의 차이 같다고 할 수 있죠.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당연히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표준이 필요하겠죠? 그래서 결국 미국의 대형 유통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제약 산업이 국제 표준인 GS1의 GTIN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. 모두가 같은 언어를 써야 국경을 넘나드는 의약품 유통이 매끄러워지고 데이터도 서로 문제없이 호환될 수 있으니까요.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죠. 자,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는 약 하나하나의 신분증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. 이제부터는 이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과정, 바로 애그리게이션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. 이게 바로 스마트 물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애그리게이션, 우리말로는 통합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개념은 이렇습니다. 개별 약병, 그러니까 자식의 고유 번호들을 하나의 상자, 즉 부모의 고유 번호와 연결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데이터의 부모-자식 관계를 만들어서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. 일종의 약들을 위한 족보를 만드는 셈입니다.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. 고유 번호를 가진 약병 여러 개가 하나의 상자에 담기면
이 상자 역시 자신만의 새로운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우리는 이 상자 번호 하나만 딱 스캔해도 그 안에 어떤 고유 번호를 가진 약들이 들어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. 일일이 열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일련 번호가 부여된 개별 상품, 즉 SGTI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류 단위가 되면요. 이 상자나 팔레트 같은 물류 단위에는 SSCC라는 새로운 코드가 부여됩니다. 덕분에 거대한 물류센터에서는 팔레트에 붙은 SSCC 코드 하나만 스캔해도 그 안에 수천 개의 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효율적이죠? 5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되고 또 연결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는 공급망 파트너들 사이에서 대체 어떻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걸까요? 그 스마트 분류의 핵심 기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 중심에는 바로 EPCIS, 우리말로는 전자상품 코드 정보 서비스라는 표준이 있습니다. 이 EPCIS는 전 세계 모든 제약사, 유통사, 약국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모두가 이 표준화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 거죠. EPCIS 데이터는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사건, 즉 이벤트를 통해 약의 전체 여정을 기록합니다. 먼저 약이 생성될 때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요. 포장될 때 상위 단위와 데이터가 연결됩니다. 그리고 공장에서 나와 배송될 때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목적지에서 수령 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까지 완벽하게 기록되는 겁니다. EPCIS 데이터는 그 구조 자체도 매우 체계적입니다. 문서 전체에 대한 공통 정보는 헤더에 들어가고요. 약의 이동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바디에 담기죠. 이렇게 언제, 어디서,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니까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이 완벽하게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던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? 이 기술이 만들어갈 안전하고 투명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모든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점은 뭘까요? 무엇보다도 위조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? 혹시라도 약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 있는 제품만 콕 집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고요.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쌓인 방대한 데이터는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안전을 넘어 바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. 내가 먹는 이 약이 안전한 진짜 약이라는 믿음, 그리고 그 약이 아주 투명한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다는 믿음. 기술이 바로 그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. 오늘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기술은 다른 모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, 입는 옷,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익스플레이너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